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에서는 가장 머신러닝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딥러닝, SVM, 연관성 분석, 군집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머신러닝 파트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석 모델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 모델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이 되고요. 보통 요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죠. 자,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답을 알고 학습을 이루어지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도와 비지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혼합한 준지도 학습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정답이 있는 그 정답을 라벨이라고도 하고요.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시키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학습의 대표적으로는 분류하고 회귀가 있어요. 분류. 자, 그래서 얘는 A다, B다, C다 또는 뭐 맞다, 틀리다 그리고 남자다,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의 분류가 되겠고요. 자, 회귀는 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기온은 뭐 12.3도가 될 예정이다.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 연속적인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를 판단하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는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귀는 새로운 데이터 값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당연히 분류는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를 결정짓는 자, 딥러닝에서는 활성화 함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 분류에서는 이진 분류, 다중 분류로 분류 타입을 결정합니다. 나누기도 하고요. 자, 보통 IT에서 이진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즉 그걸 이제 바이너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바이너리 보통 어떻게 생겼죠?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이너리죠.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 성공이다, 실패다, 그리고 뭐 좋다, 나쁘다, 그죠? 굿, 배드, 뭐 이런 형태죠. 자, 다중 분류는 여러 가지예요. 이 밑에서도 보겠지만, 자, 손글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 1, 2에서 글씨니까 9까지 나와있죠. 그래서 그러면 레이블이 몇 개예요? 총 10개예요. 10개의 종류 중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자, 이건 0일 거다, 1일 거다, 2일 거다, 3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바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니까 다중 분류가 되겠죠. 자, 회귀는 어떤 건지 봅시다. 자, 회귀는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리고 평가용 또는 그 테스트용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바로 회계인 거죠. 자, 지도학습 모델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서는 자, 지도학습 중에 이제 분류. 자, 분류는 의사결정 트리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 자, 분류에는 굉장히 모델들이 많죠. 자, 반면에 예측에는 의사결정 나무, 그리고 선형 회귀, 다중 회귀. 근데 사실은 이제 모델을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예측 모델로 쓸 수 있고요. 인공신경망도 당연히 예측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틀린 얘기긴 하는데 자, 우리가 또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분류로 나오는 알고리즘은 조금만 바꾸면 회귀 알고리즘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실제 그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것도 보면 분류와 회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회귀. 그럼 회귀는 뭐냐? 선형 회귀. 회귀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회귀죠.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 그러니까 회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회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 이건 둘 다 있고요. 자, 랜덤 포레스트. 자,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이션이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재가 살짝 잘못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자, 둘 다 같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 자,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지도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학습이요. 자,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송글씨로 작성된 숫자 이미지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건데, 자, 지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어떤 글자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뭐 9다, 8이다, 7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분류 모델. 자, 지금 이와 같은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이 모델이 정답이 있나요? 자, 이 군집 또는 그리고 이 군집, 이 군집, 이 군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군집은 뭐다라고. 그죠? 이렇게 정답을 주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비지도학습인데 주로 클러스터링, 이렇게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군집 형태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정적이에요. 그 한정적인 게 바로 군집을 분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종류는 이제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 그리고 연관 분석. 자, 인공신경망이 여기도 또 나오죠. 여기도 인공신경망이 있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지도, 비지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인코더도 있죠. 오토 인코더. 자,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쭉 차수를 줄여서 다시 이걸 다시 복구하는 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이 줄어들면서 다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이즈나 잔상 같은 걸 제거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게 오토 인코더죠. 자, 준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자, 준지도 학습은 동시에 정답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링 할 때,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A고, 이런 거는 B고, 이런 거는 C다라고 할 때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라벨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예요? 데이터에 적은 양의 목표값을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그죠?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토 라벨링 같은 거 할 때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그걸 바로 이제 준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레이블이 없는 애를 예측을 해서 다시 레이블을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자, 대규모 데이터에서 이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과 같이 자, 그래서 준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A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B는 점들이 정답이 없는 데이터인데 A를 이용해서 B와 같이 정답을 이제 분류를 하고 준지도 학습이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준지도 학습이 장애 성능적으로 약간의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셀프 트레이닝과 겐이 있어요. 겐. 생성형 이미지 모델 할 때 겐 많이 쓰는데요. 자, 셀프 트레이닝 그리고 겐이 있습니다. 자, 겐은 이미지를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속이고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터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팁을 한번 보시면 자, 준지도 학습을 적용한 사례. 자, 준지도 정답이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두 가지 정답 데이터를 가지고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를 훈련을 했다. 자, 나이브 베이지. 자, 분류기라는 말이 뭐냐면 머신러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분류기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분류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 모델 기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로그 P 신뢰도를 오름차순 이제 정렬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미지들과 정답을 기존 정답이 있는 데이터 그룹에 속해서 그리고 분류기를 재학습 반복 진행을 하면 이렇게 좀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원래 겐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겐은 비지도 학습을 위해서 생성 모델 형태로 제한됐어요. 비지도 학습을 위해서. 자, 그런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 겐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에요. 적대 신경망. 생성적 적대 신경. 자, 적대는 뭐예요? 자,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범죄자, 자, 위조 지폐범이라고 할게요. 자, 위조 지폐범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그러면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판별자가 실제의 데이터와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데이터, 즉 가짜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계속 학습을 하고 그럼 얘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고도로 정교화된 이미지를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관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범죄자는 항상 잡히거나 그래야지만 사회가 구성되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별자가 승리를 해야 되지만 머신러닝 인공지능에서는 판별자 AI를 속일 정도의 그런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이 제너레이터 성능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GA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이런 얘기죠. 위조지폐범과 경찰 사이의 게임에 비유하는 건데, 자, 위조지폐범은 진짜 같은 화폐를 만들어서 경찰을 속이고, 경찰은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해서 위조지폐범을 검거하는 걸 목표로 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요 판별자는 계속 데이터를 이제 얘가 이제 그 잘 맞추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를 구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내가 만든 이미지 중에 10개 중에 몇 개는 속이는데 실패했다, 성공했다. 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또 다시 또 재학습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GAN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지도 학습. 자, 준지도 학습은 가장 대표적인 게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셀프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게 GAN이 있다라는 거죠. 또는 자, 라벨링. 자, 라벨링을 오토로 할 때. 자,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거. 자, 에이전트라는 거는 자, 에이전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전트 맞아요. 자, 우리가 뭐 유명 연예인 같은 거는 에이전트에 속해 있어 갖고 그 에이전트에서 뭐 각종 이제 트레이닝도 하고 스케줄도 관리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 말 그대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 행동을 하면 자, 인바이러먼트 어떤 환경 안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일을 잘할수록 보상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트와 환경의 상태들이 인공신경망에 들어가서 서로 계속 어, 그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고 결정하는 그 로직들을 계속 강화하는 거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존 머신러닝은 한 번 학습하면 끝나지만 얘는 계속 주기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이용을 하면 게임 같은 거에서 이용을 할 때 강화학습을 하는 거죠. 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몇 번은 지잖아요. 그럼 지는 거를 그 왜 지는지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다음 게임을 또 하게 되고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계속 게임에서 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걸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강화학습은 행동과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학습과 준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모델에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은 자, 비지도는 군집, 연관, 인공식물, 오토인코더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람 되게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 준지도 강학습. 자, 그러면 어디부터 외우는 게 좋을까요? 적은 것부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준지도 학습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셀프와 겐이 있고요. 자, 강화 학습은 게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Q러닝과 정책형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뭐죠?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죠. 자, 일단 군집이 나오면 비지도고 연관성, 인공신경망, 오토인코더. 자,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이제 분야를 한번 보시면 자,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 분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개념을 체크해 볼까요? 자, 비지도 학습의 종류와 거리가 먼 알고리즘, 비지도 학습. 그럼 비지도 학습의 종류와 거리가 먼 거는 자, 지도 학습하고 또는 뭐죠? 준지도 학습. 그러니까 즉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군집, 연관, 오토인고는 다 비지도죠. 자, SVM은 지도 학습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자, 정답이 있는 데이터와 정답이 없는 데이터 동시에 학습 뭐예요? 준지도죠. 자, 회귀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의 자, 말은 좀 어렵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거예요. 회귀 분석은 자, 지금 이 선 있잖아요. 직선은 우리가 예측하는 선이에요. 예측 또는 추세선이죠. 추세선. 자, 지금 이 점으로 있는 게 실제 주어진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을 가지고 식을 구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런 점들이 나와 있으면 선형 회귀를 한번 구해 볼 때 선형은 뭐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y는 지금처럼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자, 요 데이터가 뭐예요? x죠. x,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y와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y 값도 알고 있고 x 값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 b와 c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고 근사치를 구해야 되죠. 이런 모든 흐트러져 있는 점들을 가지고 수식을 풀었을 때 가장 근사치하게 만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 선을 그려보면 이게 뭐예요? 선형회귀선이 되는 거죠. 선형회귀선. 그죠? 선형회귀선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 데이터 뭐 여기다. 그죠? x가 여기일 때 y는 여기 이 값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x의 값에 따라서 그죠? 없는 애들. 그래서 x가 없는 애들은 이런 형태의 값을 예측하겠죠. 자, 그래서 독립변수는 여기 점점점이 이제 독립변수죠. x축에 있는 거. 그 종속변수는 y축에 있는 값이죠. 자, 독립변수는 여기서는 x고 종속변수는 y. 자, 종속변수는 정답.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종속변수죠. 그리고 이 종속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학습에 사용되는 변수가 독립변수인 거죠. 그리고 수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y는 ax 플러스 1, a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얘는 자, 잠시만요. 자, y는 ax 플러스 b, 그죠? b라는 요런 수식을 할 때 a와 b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x. 자, 이게 독립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ax 플러스 bx2 플러스 x3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차수가 2차, 3차로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회귀선은 회귀 개수라고 해요. 독립변수가 주어질 때 종속변수의 기대값으로 일반적으로 최소 제곱법을 사용을 하는데 요 선들이 이제 회귀선인 거죠. 자, 그리고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거는 잔차가 뭐예요?
관측값 y와 예측값 y 간의 차이. 자, 그러면 실제 얘와 그리고 예측을 했을 때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차이가 뭐예요? 오차라고도 하고 잔차죠. 이게 잔차. 요 잔차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 영역이니까 이걸 다 합해버리면 오차가 어, 큼에도 불구하고 큰 것처럼 안 보이니까 어,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뭐예요? 시그마 다 더하는 거죠. 그 제곱의 합이 최소가 돼. 그럼 이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어떤 수식이 그러면 이제 직선이 뭐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그죠?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거는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 모형을 이제 진단할 때는 적합도 검증, 그리고 변수 영향력 검증인데, 자,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 즉 y는 ax 플러스 b,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a는 기울기, b는 절편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절편이 5고 기울기는 여기를 이제 구하면 기울기가 되겠죠. 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가장 단순하죠. 왜 단순하니까. 그리고 한 개, 종속 변수 하나, 독립 변수 하나. 자, 이런 형태를 바로 선형 회귀 분수 중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자,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처럼 x1, x2처럼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항상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선형 회귀 분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선형적이죠? 그죠? 그리고 잔차의 기대값은 0이죠. 잔차의 기대값 뭐예요? 이런 차이가 안 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기대하겠죠. 그리고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산이 일정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자, 그 잔차들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로 만들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자, 다중 공선성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 3개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y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 변수는 정말 변수들 간의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y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최적의 그런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요 x와 x2, x3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순수하게 y 값을 구한다기보다도 이런 거 영향을 더 많이 때문에 자, 다중 공선성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 GLM. 자, 그리고 GLM의 구성 요소는 선형 예측 변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연결함수 확률 분포 한 번씩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정말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애들이죠. 왜냐면 쉽고 간단하면서 중요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 로지스트 회귀 다중. 자, 종속 변수가 이항형 그리고 종속 변수가 이항형이 아니라 2개 이상. 그죠? 범주가 2개인 경우 이건 2개보다 더 많은 거. 자, 그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오딧, 그 로짓이라고 하는데, 그 회귀함수의 이제 각 모수에 대해서 비선형적이고 승산으로 로짓, 0과 1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형함수로 치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수식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즈, 승산은 임의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일어날 확률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자, 어려운데, 자, 어쨌든 간에, 요 개념만, 수식만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이시드 회귀 분석은 단순과 다중이 있고요. 자, 단순, 다중, 종속 변수가, 그죠? 종속 변수가 이하형 문제의 회귀 분석. 자, 단순은 뭐냐면,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자, 회귀는 왜 이게 자주 나오냐면, 자, 회귀예요, 회귀. 그러니까 당연히, 분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분류 모델이에요, 분류 모델. 그리고 성능도 좋습니다.
자, 단순, 다중. 자, 단순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 다중은 여러 가지죠. 자, 회귀 분석의 이제 장점은 손쉬워요. 그리고 단점은 선형적인 관계로 데이터가 구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복잡하거나 모양이 비선형이면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선형회귀 분석 기반 예측 모델 관계가 없다. 그럼 선형회귀는 뭐예요? 잔차, 다중, 선형성 맞죠? 자, 로짓은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 자, 선형회귀가 아니라 얘는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죠. 어? 그러니까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같은 회귀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선형회귀는 뭐예요? 분류 문제, 분류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는 회귀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분류가 나왔으니까 아니라는 거. 자, 로짓 변화는 뭐라고요? 로지스틱,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로지스틱 회귀라고 해서 그죠? 말이 회귀인데 실제 회귀가 아니에요. 그죠? 회귀는 회귀가 아니라 분류 문제라는 거죠. 자, 회귀 분석 모형 진단에서 표본의 실제값에 대한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에 대한 거는 적합도 검증. 자, 이건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로지스틱 회귀의 장점은 뭐예요? 선형 관계 있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다. 장점, 로지스틱 회귀 뭐예요? 회귀잖아요, 회귀. 그죠? 응. 자, 근데 회귀의 그 속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선형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사결정 나무는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스무고개, 스무고개 알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를 선택해서 얘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노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마디, 임 노드, 자식, 부모, 가지.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노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 리프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생존 유무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호의 탑승객 생존 여부. 자, 그러면 이 타이타닉호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더라. 그럼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에는 그죠? 나이가 중요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노시티 아니죠, 죄송합니다.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면서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종류를 보면 자, 근데 얘는 뭐냐면 분류하고 회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류에 좀 더 강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자, 그래서 이산형 변수의 빈도 기반 분류에 사용한다는데 저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뭐냐면 상위 노드에서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 진위 계수 또는 엔트로피 지수, 그리고 카이 제곱 통계량.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뭐 어떤 수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카이 제곱 통계량이냐, 진위 계수나 엔트로피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이 제곱 통계량 같은 경우는 실제 도수에서 기대 도수를 뺀 거에 제곱한 거를 기대 도수로 나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항목을 뽑아서 무작위로 라벨 추정 시 틀릴 확률, 그리고 무질서 정도에 대한 척도. 자,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얘를 실제 계산하는 거는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회기나무. 자, 회기나무에도 보면은 연속형 목표변수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기반 분리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회기나무 같은 경우, 자,
회기나무가 됐든 분류나무가 됐든 전부 다 트리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트리 형태를 가지는데 알고리즘이 분류가 있고 회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분석 과정 중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변수를 선택하고 의사결정 나무를 형성한 다음에 가지치기하고 모형평가 예측. 자, 요거 순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순도 계산은 이제 진위 계수인데 보면은 성별을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지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뭐 불순도를 계산한다는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겐 정보 획득. 자, 불순도가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을 정보 획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노드의 불순도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 그래서 로그죠, 로그. 로그의 제곱. 이 로그 px분의 1. 자, 정보 획득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재기적 분기학습. 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가지치기도 마찬가지죠. 자, 가지치기는 평가형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분류를 크게 할 위험이 있는 마디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감소를 위해서도 하고요. 예. 그리고 롤, 포스트 가지치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자, 타당성 평가, 해석 및 예측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죠. 자, 이런 거는 한번 교양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나오네요. 자, 포레스트가 뭐죠? 숲이죠, 숲. 그리고 랜덤, 무작위죠. 자, 부트스트랩 기반 샘플링을 활용한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 이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트스트랩 기반 샘플링을 활용한. 자, 그럼 전체 모집단이 있으면 여기서 부트스트래핑 기반이라고 하면 여기 임의로 요만큼 샘플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가져오고 그리고 가져와서 뭔가 학습을 하고 학습을 다시 끝났으면 다시 데이터 넣어놓고. 자, 이게 바로 부트스트래핑 기반 샘플링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요. 숲이 이루어지려면 트리가 모아서 숲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의사결정 나무 트리의 모델들을 여러 개 가지고 다양한 기법, 이 여러 개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형태로 또 한 트리의 학습을 다른 트리 학습에 이제 전달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앙상블 학습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기법들. 자, 우리가 앙상블은 뭐예요? 네.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제 하모니 보면은 뭐 바이올린, 피아노 이게 서로 이제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앙상블 학습. 그래서 이 트리 기반의 모델 여러 개를 가지고 그 뭐 평균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각각의 이제 이전 모델의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다음 모델이 학습하고 자 이런 형태를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부트스트래핑이 있고 배깅이 있습니다. 자 부트스트래핑은 일단은 크기가 동일한 여러 개의 표본 자료를 생성을 해서 자 데이터를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배깅과 부스팅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더 있는데요. 자 배깅은 뭐예요? 부트스트랩 자료를 생성해서 학습하는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트스트랩으로만 나오는 데이터를 학습한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분류기는 뭐예요? 클래스피어. 자, 분류 문제, 분류 알고리즘을 우리는 분류기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샘플별로 모델링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수결 투표. 자, 그럼 여기서 성능이 가장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숫자 1, 2, 3, 4 이런 걸 학습을 해서 자 2라는 그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여러 개 그 트리 모델이 어 지금 주어진 이 데이터가 1이야 얘는 1이야 라고 판단하고 얘는 2야 얘는 2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또 3이라고 하고 또 어떤 애는 2라고 하고
자, 이렇게 모델마다 성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성능을 가지고. 그럼 뭐야? 다수결 투표 뭐예요? 그럼 2가 제일 많았으니까 요 데이터는 그 이미지는 2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배경이고, 자, 부스팅은 뭐냐면 어떤 가중치를 사용해서 약분류기를 강분류기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즉 이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트리를 만들었으면 이 트리가 다음 트리에 학습을 할 때 이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트리 할 때 학습할 때 이용하고, 그리고 또 이용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트리 모델이 나왔을 때는 이전 트리들, 이전 트리들의 그런 어떤 그 가중치나 알고리즘들이 계속 누적돼서 개선이 돼서 나가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바로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이제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뭐 연속형, 범주형 변수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그 연속형, 범주형 변수 모두 적용이 가능한 어, 그 모델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뭐 DB 마케팅이나 그리고 뭐 CRM, 시장 조사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분류 트리 설명 맞지 않는 거. 자, 요거는 좀 그죠? 아, 요건 잘 보시면 되겠죠. 2.45이면서 랭스가 2.45면서 페타 위드가 1.75, 페타 위드가 1.75이면 버즈 컬러로 분류가 된다. 맞나요? 버즈 컬러? 자, 페탈 랭스가 2.45예요. 2.45보다 작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죠. 같죠. 그 다음에 1.75예요. 자, 1.75와 1.75보다 작으면 여기지만 크면 어때? 같거나 얘가 크면 이거죠. 그래서 버지니까죠. 버지니까. 얘죠, 얘. 자, 의사결정 나무가 활용되는 분야로 틀린 거는 적조 영향 인자 분사.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에서 규칙을 도출해서 하는데 유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향 인자를 분석하기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적조 영향 인자를 분석하는 데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인공신경망은 아티피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 우리의 신경세포인 뉴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쭉 읽어볼까요? 자, 인공신경망 모형을 구축할 때는 범주형 변수인지 연속형 변수인지에 따라서, 왜냐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각종 그 손실 함수나 그리고 활성화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때 범주형 변수는 당연히 일정 빈도 이상으로 값을 비슷하고 범주가 일정한 구간이어야 되고, 연속형은 큰 차이가 없어서 표준화가 가능한 경우에 더 적합하다는 거죠. 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신경망 다층 퍼스톤이 가진 문제가 경사도가 사라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신경망들이 학습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가중치가 아니라 경사도가 계속 사라져요. 왜냐면 미분을 하기 때문에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소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소멸을 하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리고 과대적합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학습 데이터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과적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딥러닝 같은 거는 이렇게 등장을 했고, 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입력이에요, 입력. 제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즉 여섯 개의 데이터가 뭐예요? 파라미터죠? 자, 그러면 요 히든 레이어 요게 그 각각의 여섯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게 하나예요. 그럼 이걸 하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얘가 모든 입력 데이터에 다 관여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예측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 결과를 위해서 모든 입력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연결층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거기에 맞는 가중치들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요 개수가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자, 설계하기 나름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분류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하나를 판단한다. 이진 분류다라고 하면 하나를 판별해야 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은 당연히 이제 손실함수를 구해서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자, 이때 그러면 손실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손실값은 평균 제곱 오차와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데 아니 또는 자전거를 배우는데 어떻게 돼? 자전거를 잘 타려면 처음에 타다가 넘어지면 어, 그 처음에 넘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지려는 방향으로 뭐 핸들을 틀고 해봤더니 좀 더 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그게 이제 그 손실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구해서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득이 많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게 평균 교차 엔트로피. 자,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인공지능에서 손실함수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면 어떤 종류냐면 자, 평균 제곱 오차는 회귀의 문제에서 값을 예측할 때 그리고 어떤 상태를 판단하는 분류 문제에서는 교차 엔트로피를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미니 배치와 기울기 산출, 매개 변수 갱신, 그리고 오차 역전파가 있고요. 자, 오차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고 그 다음 학습했을 때 그, 그 손실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오차가 더 적어지도록 다음 학습에 반영하는 게 오차 역전파예요. 자, 그리고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력 신호를 받아서 출력 신호를 보낼 때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값을 이제 증폭시켜서 보내게 돼요. 자, 그걸 바로 이제 활성화 함수고요. 자,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와 렐루가 있는데 자, 시그모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과 1 사이. 그래서 이진 분류에 이제 적합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임계치를 지나면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의 흐름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이진 함수에 해당하는 시그모이드를 적용하면 그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값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게 바로 렐루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과대적합을 할 때는 드롭아웃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드롭아웃 어디에 쓴다고요? 그 과대적합을 해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중치 감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알아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요거 펜 좀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가중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중치가 클수록 일종의 페널티를 이제 부과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L1 규제와 L2 규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라쏘하고 리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보면 이제 절대값을 페널티로 하고 그리고 그, 그, 제곱된 값, 그 제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곱근이죠. 이 제곱근을 일종의 페널티로 부여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중치 감소라고 합니다. 자, 가중치를 감소하는 이유, 규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드롭아웃도 마찬가지고요. 신경망 모델에서 일정한 비율로 학습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학습이 더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드롭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개수들 또는 그 값들을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그리드 서치, 랜덤, 그리고 베이지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의 값을 추출하는 것을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